어두운 새벽 78세 윤상철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60년 넘게 해온 일이라 그 시간만 되면 몸이 알아서 깹니다. 달력은 토요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에게 주말 평일의 구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하고 해가 지면 쉬는 것, 그게 그의 시간표였습니다. 작은 방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것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1년 전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후 아들 내외의 권유로 그들 가까이 있는 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지만 여전히 고향 마을의 흙냄새가 그립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몸을 일으키며 상철 할아버지는 저절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해도 이런 통증 정도는 일상이었는데 더 편하고 농사일도 하지 않는 서울 생활이 이제는 잠에서 깨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검은테 돋보기 안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핸드폰은커녕 약병의 글씨도 볼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안경을 쓰고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은 후 할아버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이제 거울에 비친 남루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못 알아볼 지경입니다. 25살 군 제대 후 막 결혼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다부진 체격에 빛나는 눈빛,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한 표정. 참, 세월이 언제 이렇게 가버렸을까? 할아버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향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작은 농토를 넓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부가 되겠다는 꿈, 아이들을 잘 키워 농사가 아닌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아내에게 멋진 집을 지어주겠다는 약속.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차를 준비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보리차였습니다. 평소 구수한 보리차를 좋아해서 1년 전 이사할 때 큰 자루에 담아온 것인데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보리차 마저 떨어지면 고향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도 사라지는 것만 같아 아껴 마시고 있습니다. 나도 젊을 때는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일 때가 있었어.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땅을 넓히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날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일을 하고도 인근 공장에서 야간 경비를 섰던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눈은 어둡고 돋보기 없이는 글씨 하나 보기도 어렵습니다. 누가 할아버지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욕을 해도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지가 늦어져서 젊은 사람이 볼 때는 눈치도 없어 보일 것이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일들을 언제부터인가 내가 하고 있더라.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글러먹었어. 세상이 어찌 되려고 저러나. 말세야 말세라며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비난하며 걱정을 하며 지나간 옛날을 그리워하던 모습. 그때의 상철은 그런 아버지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변하는 건데 왜 저렇게 과거에만 매달리시나 하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진심으로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걱정될 때가 많고 가끔은 나도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 자신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라면 이 시간이면 이미 논으로 나가 물을 살피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내가 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요즘은 시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농사 지으며 함께 의지하고 살았던 이웃들도 이제는 나이 들고 병들어서 하나 둘씩 도시의 자식들에게 가거나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고 더러는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시간을 견디는 것, 이제는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바쁩니다. 둘 다 직장인이고 손자 손녀는 학교와 학원에 매여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들이 할아버지의 집에 들러 짧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족도 제각각 바쁘고 이제는 나를 짐으로 여기는 것 같아 내 자신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명절 때면 모든 가족이 모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도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대화의 주제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새로운 기술, 유행, 정치, 경제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래어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참고 참았다가 한마디 할라치면 때때로 그들의 시선에서 지루함이나 부담감을 읽을 때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때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이 보편적인 사회 문화였고 가정마다 예의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던 때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지혜를 구하던 시절. 그때는 나이 든다는 것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이 드는 것은 기피의 대상이고 노인은 종종 사회의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일인데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의 기술도 삶의 연륜도 지혜도 이제는 짧은 시간에 모두 각종 미디어에서 알려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옳은 것도 사실도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점점 진짜를 찾아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갑니다. 열심히 살았던 젊은 시절이 마치 어제 같은데 어느새 자신은 노인이 되었고 세상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단어들은 할아버지에게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손자가 가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 하지만 그 속도는 너무 빠르고 할아버지의 손가락은 너무 굵고 뻣뻣합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두뇌가 손자의 빠른 언어를 못 알아차린다는 애기인 것을 인지할 때 그건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테고 할아버지는 그 변화에 더욱 뒤처질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고 자신을 돌볼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양원에 가게 될까요? 그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조여듭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평생을 잔뼈가 굵어진 그에게 차가운 시설에서의 삶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는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온갖 고생을 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가족을 부양했으며 아들 하나, 딸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소박한 행복을 알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시 그 세월을 살라면. 글쎄.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옅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봄이면 푸르게 돋아나는 새싹들을 보는 설렘. 가을 수확의 뿌듯함. 아내와 함께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던 고요한 시간들의 낭만과 여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평생을 한순간도 게으름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산책하는 것이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주변의 작은 꽃과 나무들을 살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도 여전히 농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을 때 작은 목소리가 그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도 돼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등교 시간보다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앉거라. 소녀는 할아버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여기 오세요? 그래, 나한테는 아침 산책이 일과란다. 저도 학교 가기 전에 항상 여기 와요. 엄마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요. 할아버지는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의 바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많은 아이들처럼 이 아이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몇 학년이니? 4학년이요. 할아버지는 여기 사세요? 응, 저기 백이동에 살아. 작년에 시골에서 올라왔단다. 시골요? 어떤 곳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곳은 말이다. 산과 들이 가득하고 아침이면 온갖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지. 벼가 심어져 있는 논에는 맑은 물이 가득하고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소녀는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신비로운 동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우와, 정말 가보고 싶어요. 근데 반딧불이가 뭐예요? 응, 여름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데 깜깜한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지. 작은 몸에 불을 밝히고 날아다니거든. 와, 반딧불이가 많이 날아다니면 예쁘겠네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뭐 하셨어요? 난 농부였단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고 수확하는 일을 했지. 그래서 할아버지 손이 그렇게 거칠어졌어요? 소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두꺼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 굵은 손가락, 깊은 주름, 얼룩덜룩한 반점. 그것은 평생 땅과 함께한 증거였습니다. 그래, 이 손으로 평생 일했지.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로 일하니까 손이 부드럽고 예쁘지만 저는 할아버지 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손이잖아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그의 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거칠고 더럽고 늙은 손으로만 봤을 텐데,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삶의 흔적을 멋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고맙구나. 내 이름이 뭐니? 이서연이에요. 할아버지는요? 윤상철이란다. 할아버지,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 노골노골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의 이야기에 가치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럼 내일도 여기 있을게. 서연이 학교에 간 후 할아버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장을 살피던 중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농사 지으며 찍은 사진들을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논에 모를 심는 모습, 밭에서 고추를 따는 장면, 수확한 벼를 말리는 풍경. 그것은 할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보물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내일 서연이에게 이 사진들을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셔츠에 단정한 바지,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된 모자까지 썼습니다. 앨범을 챙겨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그곳에 와 있었고 할아버지를 보자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서연아, 오늘도 학교 가는 길이니? 네. 오늘은 일찍 왔어요. 할아버지랑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할아버지는 앨범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가져왔단다. 내가 살던 마을과 농사 짓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야.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옆으로 바짝 다가와 앨범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게 다 할아버지가 기르신 것들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할아버지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논농사의 과정, 계절별로 달라지는 풍경, 마을 축제와 행사들. 서연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질문을 쏟아냈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시골에 가서 농사 배우고 싶어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도시 생활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서도 친환경 농업이랑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미래에는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대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방향만은 아닌가 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가 평생 믿어온 가치, 자연을 존중하고 땅과 함께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와도 돼요? 물론이지. 내일은 내가 직접 키운 보리차를 가져올게. 함께 마셔보자. 네. 기대할게요, 할아버지. 서연이 떠난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네요. 평소라면 너희들 바쁠 텐데 괜찮다라고 사양했을 할아버지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래. 가마. 손주들 보는 게 좋지.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으신데. 아니,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 통화를 마치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도 새로운 인연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와 서연의 아침 만남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에게 농사의 지혜, 사시사철 자연의 변화,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 최신 기술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서연이 학교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 인터뷰라는 숙제가 있는데 할아버지를 인터뷰해도 될까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지혜로운 어른으로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지혜가 있겠니? 평생 농사만 짓던 사람인데. 할아버지는 정말 많은 지혜가 있어요. 자연에 대한 지식, 인생 경험, 농사 비법.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는 항상 재미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쓸모 없어졌다고 느꼈는데 이 어린 소녀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좋아. 도와줄게. 서연은 스마트폰으로 할아버지와의 인터뷰를 녹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했지만 곧 자신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농사의 과정, 자연의 변화를 읽는 법, 오래된 농사 속담과 그 의미, 시골 생활의 지혜. 평생 쌓아온 경험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이 들뜬 표정으로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발표 엄청 잘 됐어요. 선생님께서 다른 반에서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정말 내가 잘 만들었나 보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도시 농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도 되냐고 물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 농업.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데. 학교 운동장 옆에 작은 텃밭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도 토끼도 있고 다른 채소들을 심었는데 잘 안 자랐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자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대요.
할아버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직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것, 그것도 미래 세대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래, 기꺼이 도울게. 그날 이후 할아버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서연의 학교에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농사의 기초를 가르쳤습니다. 작은 텃밭이지만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천직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 감자, 오이, 고추, 방울토마토 등 씨앗이 싹틀 때의 그들의 감탄, 첫 수확의 기쁨.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학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할아버지에게 도시 농업 강좌를 제안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 주부들,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강좌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도시 농부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지내시네요.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내 경험과 지식까지 쓸모 없어진 건 아니더구나. 큰 농사에서 작은 규모의 농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나눌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지.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는 변화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가득 채워졌고 거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과 감사 편지들이 붙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준 감사패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할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깊은 주름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들 가족이 방문했을 때 손자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원사 되셨어요? 베란다에 식물이 너무 많아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시농부가 됐단다. 이리 와봐라. 이건 상추고, 이건 방울토마토야.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지. 손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스마트폰에만 빠져있던 아이였는데 오늘은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다 기르신 거예요? 어떻게 키워요? 저도 해볼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이렇게 늙고 불평만 많은 노인이었지.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일 뿐이라는 걸. 식사 시간, 할아버지는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샐러드를 내놓았습니다. 손자는 평소 야채를 잘 먹지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키운 것이라고 하니 기꺼이 먹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럼 농약 없이 정성으로 키운 거니까. 식사 후 며느리가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어요? 저희가 이사 오시라고 했을 때는 걱정했거든요. 시골 생활만 하시다가 도시에서 적응하기 힘드실까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 모든 게 낯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 늙어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어. 그 아이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더구나. 내 경험에 가치를 두고 배우고 싶어 했지. 그것이 나에게 다시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서연이요? 누구시죠?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초등학생이야. 그 아이 덕분에 학교 텃밭 프로젝트도 시작하게 됐고 주민센터 강의도 하게 됐지. 그래서 요즘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집에도 잘 안 계시는군요. 저희가 걱정했어요. 할아버지는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그래, 요즘 바빠. 다음 주에는 학교 아이들과 함께 도시 농업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이야.
아들 내외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은퇴 후 무기력해질 거라 걱정했던 아버지가 오히려 더 활기찬 삶을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희가 오히려 배워야겠네요. 평생을 농사밖에 모르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잘 적응하셨는지.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두려웠다. 너도 늙어봐라. 나한테도 너희들처럼 꿈 많던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만 했지.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 알겠다. 중요한 건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거란 걸.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불빛들이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도 따뜻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와 함께 학교 텃밭에 심을 모종을 고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서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할아버지 진짜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의 들뜬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학교 텃밭 프로젝트가 시경연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게 봐주다니 고맙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할아버지를 도시 농업의 살아있는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보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쓸모없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말을 듣게 되다니. 과장이 심하구나. 난 그저 내가 아는 것을 나누었을 뿐인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즘 아이들이 자연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직접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이 정말 귀중하대요.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서연과 함께 학교 텃밭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심은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벌써 몇몇 채소는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키운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교무실로 초대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과 음식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할아버지는 어색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세대 간 지혜 나눔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인데 윤 선생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같이 학교 교육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아니요, 오히려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의 실제 경험, 삶의 지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가치 있게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요? 서연이 어머니가 연락 주셔서 알게 됐어요. 서연이 어머니를 아니? 네, 어제 말씀하신 뒤로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서연이가 우리 회사 직원의 딸이더라고요. 우연이네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연이라기보다는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 통화를 마친 할아버지는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 그것은
그의 인생 후반부에 새롭게 발견한 기쁨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서연과 함께 도시 농업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학교 텃밭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부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할아버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사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죠. 너도 늙어봐라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불평쟁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에 귀 기울여준 첫 사람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을. 방문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저도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해 보여요. 단순하지만 깊은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처음에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서글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내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아직 쓸모가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할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커서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겨울이 다가오면서 학교 텃밭은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할아버지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도시 농업 강의를 했고 교육청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자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 아들이 할아버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는 할아버지가 화분에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들이 올라왔고 식사 후 아들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건 저희 가족 모두의 마음입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최신형 태블릿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요즘 아버지께서 강의도 하시고 활동이 많으시잖아요. 이걸로 자료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고맙다. 배워볼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거부하셨는데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든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더구나.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손자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으세요? 깊은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그 세월을 살라면. 글쎄, 젊음의 활력이 그립긴 하지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를 잃고 싶진 않구나. 나는 내 나이가 주는 선물들을 이제야 알아가고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들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긴 했지만 아직 많은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새로운 거 생기셨네요. 그래, 아들이 선물해줬어. 근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구나. 서연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선생님이 되어 할아버지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고 곧 기본적인 기능을 익혔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정말 잘 배우시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스마트폰도 잘 못 쓰시는데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단다.
하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지.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할아버지는 태블릿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농업강의 자료를 직접 만들고 식물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심지어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도시 농부 할아버지의 지혜라는 제목의 블로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지혜 도시 농부 할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할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 생각은 어떠니? 내가 이런 걸 해도 될까?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특히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농부로서의 일생, 도시로 이사 온 후의 외로움과 좌절감, 서연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과정까지. 처음에는 너도 늙어봐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체념이자 불평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너도 늙어봐라는 이제 인생의 모든 계절을 경험하고 각 시기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라는 초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할아버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학교들에서도 텃밭 프로젝트 자문을 요청했고 노인복지단체에서는 강연을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능한 많은 제안을 수락했지만 서연과의 아침 만남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아버지는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서연의 가족, 학교 친구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 할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은 어둡고 귀는 잘 들리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어린이의 순수한 관심 덕분에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주는 선물은 지혜, 경험, 깊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가을이 어쩌면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서연은 뛰어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에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저는 부모님께서 일찍 출근하시고 저는 항상 혼자였거든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혼자 남은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도 늙어봐라. 이제 이 말은 더 이상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단계를 온전히 경험하라는 축복의 말이 되었습니다. 젊음의 열정, 중년의 책임감, 그리고 노년의 지혜, 모두 소중한 선물입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배움, 그리고 새로운 나눔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